FSD는 올해 안에 되기는 어렵고 2년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900만 원짜리 FSD는 환불을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테슬라 FSD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904만 3천 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하고 옵션을 구매하셨죠.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테슬라 FSD의 핵심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이 돈만 내고 정작 그 돈을 낸 만큼의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저희가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국토우주관 자율주행 토론회에서 국내 자율주행 업계가 2027년까지 해외 자율주행 기술 도입 유예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FSD의 국내 도입은 이제는 단순한 이 기술 인증 문제를 넘어서 복잡한 산업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됐는데요. 오늘 차플레이는 테슬라 FSD가 지금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정말 들어오기는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 정도로 FSD가 못 들어온다면 일단 테슬라 코리아가 904만 3천 원이라는 돈부터 받고 왔잖아요. 이 거금을 환불해줘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말하는 FSD는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겠죠. 테슬라가 약속한 이 FSD라는 상품의 본질부터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정식 명칭은 Full Self-Driving Supervised입니다.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 하에 차량이 거의 모든 곳에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면 FSD는 대체 왜 904만 3천 원인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요. 기존의 452만 2천 원짜리 향상된 오토파일럿 EAP와 구별지어지는 FSD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도심주행 기능입니다. 일단 시내 도로에서의 자동 조향, 오토스티어 on city streets 기능이 있어서 교차로나 로터리나 이런 복잡한 도심 상황 모든 곳에서도 차가 스스로 조향을 하고 주행하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트래픽 앤 스탑 사인 컨트롤이라고 해서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정차했다가 초록불로 바뀌면 차가 알아서 출발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정지 표지판에서도 잠깐 멈췄다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이 추가로 탑재돼서 고속도로뿐 아니라 도심 지역에서도 차가 스스로 주행한다는 게 FSD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슈퍼바이스드라는 조건을 붙여놨어요.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을 요구하는 거라서 차가 도심에서도 스스로 주행은 하지만 이게 완전 오토노머스는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FSD가 미국에서는 진짜 자율주행처럼 작동합니다. 아주 잘 작동돼요. 특히 이제는 V14가 출시됐는데 이제는 정말 능숙하고 노련한 사람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처럼 차가 알아서 주행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죠. 저도 V13까지는 작년 말에 미국에서 직접 체험해봤는데 그때도 정말 자연스럽게 목적지에서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걸 보고 와, 이거 대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도 더 능숙해졌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일시불 8,000달러 혹은 구독 옵션으로 월 99달러에 이렇게 도심 주행까지 지원되는 진짜 FSD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FSD를 904만 3천 원에 구매하고도 실제로 누리는 기능은 452만 2천 원짜리 EAP와 다를 게 없습니다. FSD의 핵심 가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스티어 온 시티 스트리트와 트래픽 앤 스탑 사인 컨트롤로 대표되는 시내 주행 기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FSD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이 최소한의 운전자 개입으로 거의 모든 도로에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라는 이 기약 없는 약속 하나를 보고 EAP 대비해서 돈을 2배를 더 주고 지금까지 수년간 그냥 기다린 겁니다. 결국 테슬라는 FSD라는 글로벌 브랜드명을 국내 시장에도 동일하게 써서 동일한 가격에 판매했지만 소비자는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인도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FSD를 구매하신 분들은 상당히 배신감도 느끼고 아니 지금 몇 년째야 테슬라가 지금 나를 기만하나? 라는 그런 기분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 FSD는 왜 국내에 들어오고 있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SD가 국내에 못 들어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니 해도 한국의 법규 때문입니다. FSD에는 슈퍼바이스드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어디까지나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이 조건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FSD를 써보면 나 대신해서 차가 알아서 다 운전을 해주는데 만약에 내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안 하거나 뭔가 딴짓을 하거나 하면 경고를 보내죠. 만약에 경고가 5번 누적되면 FSD 사용이 일주일 동안 정지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FSD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운전자의 상시 감독을 전제로 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공학회 이 SA 기준으로 FSD는 여전히 레벨 2 자율주행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무튼 레벨 2이기 때문에 이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내 출시가 가능한 상황이어야 맞죠. 실제로 국토부에서는 작년 12월 국내 언론 블루토를 통해서 FSD 도입을 막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올해 3월에도 블루토를 통해서 테슬라 스스로 자기 인증 제도를 활용해서 국내에서 완전 자율주행
자율주행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미국산 차량들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서 별다른 제약 없이 FSD가 조만간 출시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세부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레벨 2를 규제하는 첨단 조향장치 안전기준은요, UNEC WP29가 만든 기준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UNEC WP29는 UN 유럽경제위원회 산하 자동차 규제 조화 세계 포럼인데요. 이름이 엄청 길고 복잡하지만 역할은 간단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들의 안전, 이 기술 기준을 통일하는 국제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유럽연합, 일본, 호주 이 전 세계 자동차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들이 다 회원국으로 가입이 돼 있고요. 각 나라마다 자동차 안전 규정이 다 다르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수출할 나라마다 차를 다 다르게 설계하고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비용과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UNEC WP29는 이런 비효를 없애고 모든 회원국이 동의하는 하나의 통일된 규정, 이 UN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서 한 번 인증받으면 모든 회원국에서 인정받게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도 UNEC WP29의 회원국으로서 이 회의에서 결정된 통일 규정을 우리나라의 국내법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WP29에서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도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해서 국내법을 개정합니다. 첨단 조향장치 안전기준이 바로 그 결과물이죠. UNEC WP29에서 논의해서 만든 자율주행 레벨 2 조향장치에 대한 국제표준 설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걸 살짝 국내 실정에 맞게 다듬어서 법제화한 게 바로 우리나라의 첨단 조향장치 안전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이 첨단 조향장치 안전기준 이 법규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자의 방향지시 등 작동이라는 명확한 지시가 없이는 시스템이 절대로 스스로 차선을 변경할 수 없고요, 아무 도로에서나 작동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범주 시의 자동차 명령 조향 기능의 차로 변경 절차 시작 조건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운전자가 변경하라는 차로 방향으로 방향 지시기를 수동으로 작동시킨 후에 차로 변경 절차를 즉시 시작될 것. 차로 변경 운전은 운전자가 변경하는 차로 방향으로 방향 지시기를 수동으로 작동시킨 때부터 계산하여 3.0초에서 5.0초까지가 되는 때에 시작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동 조향 기능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로에서만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주 C의 자동 명령 조향 기능 전자식 제어 시스템의 작동 및 해제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행자와 자전거 탑승자의 통행이 금지될 것, 중앙 분리대 등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시설을 본래대로 갖출 것,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차로를 갖출 것,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도로는 사실상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뿐이죠. 보행자, 자전거,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이런 것들이 섞여있는 일반 시내 도로에서는 이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법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테슬라는 FSD를 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동은 안 돼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법이 있으니까요. 물론 미국산 테슬라들은 한미 FTA에 따라서 국내 법규와 상관없이 진짜 시내에서 작동하는 FSD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국산 테슬라들만 가능하게끔 만들면 중국산 테슬라들은 뭐가 됩니까? 게다가 국내에 팔리는 거의 대부분의 테슬라 모델이 중국산 모델 Y인데 이거 사신 분들은 FSD를 똑같은 돈 내고 구매하셨어도 작동이 안 된다? 야, 이건 진짜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FSD는 당장 국내에서 진짜 작동되기는 이런 법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앞으로 UNEC WP29에서 레벨 2 플러스 개념의 DCAS 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마련이 되고 국내법에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자, FSD가 국내에 못 들어오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엄격한 데이터 안보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FSD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플릿 러닝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FSD를 켜고 가다가 뭔가 차가 대처를 못하는 돌발 상황을 마주한 거예요. 그럼 전 브레이크를 꾹 밟아서 차를 정지시키겠죠. FSD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풀릴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이런 돌발 상황 순간의 데이터는 AI한테 아주 중요한 학습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차량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영상 데이터와 경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FSD 신경망을 훈련시키고 기존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OTA로 업데이트를 배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플릿 러닝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테슬라 차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잖아요. 이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HDMA뿐 아니라 이런 측량 데이터에 대해서도 국외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보면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 측량 성과 중 지도 등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FSD가 돌발 상황 영상을 딱 기록해서 이걸 미국에 있는 중앙 서버로 보내는 요 자체가 우리나라 법규 위반이 됩니다. FSD가 당장은 될 수가 없겠죠. 이 문제에 대한 선례는 중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이런 데이터 안보나 지도 제작 관련 규제가 아주 엄격한 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FSD 도입에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채택했어요. 첫째는 2021년에 상하이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 테슬라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현지에서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둘째는 중국의 공공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FSD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 A급 지도 제작 자격을 보유한 현지 기업 바이두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테슬라는 바이두의 차선 수준의 내비게이션이나 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됐죠. 테슬라는 이렇게까지 중국에서 노력을 하고 나서야 외국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중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 기준을 통과했고요. 올해부터 상하이 등 일부 도시에서 FSD 허가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테슬라가 한국에서 진짜 FSD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테슬라가 29,754대가 팔린 이 테슬라에 있어서는 전 세계 9위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규모가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없는데 과연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했던 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FSD를 가능하게끔 만들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FSD 국내에서 지금 몇 달 안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한미 FTA에 따라서 미국산 테슬라들에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하더라도 국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구매한 이 중국산 모델 Y까지 FSD가 제대로 작동되는 건 사실상 몇 개월 안에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이미 테슬라 소유주 100여 분께서 테슬라 코리아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시죠. 이 집단 소송의 내용은요, 테슬라 코리아는 2017년부터 FSD 옵션을 판매 중인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못했으니까 이건 테슬라 코리아의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고 테슬라 코리아는 FSD 계약을 해지해주고 이 904만 3천 원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내용의 소송인데요. 기사를 보면요, 집단 소송에 참여한 A씨는 테슬라 코리아는 매년 자율주행이 도입될 수 있을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해왔다. 회사를 믿고 큰 돈을 내고 옵션을 구입했는데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환불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 사실 한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인정하면 불완전 판매가 될까봐 숨기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리셨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상황이라면 이거 진짜 화가 날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이게 또 FSD가 내 계정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내 차에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차를 팔면 FSD도 같이 팔리는 겁니다. 지금 자칫하면 차를 팔 때까지 제대로 된 FSD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차를 판매하게 생긴 거죠. 이건 진짜 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 심정이 저는 10분 이해됩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주에 사는 한 변호사께서 2021년에 테슬라 모델 Y를 사면서 $10,000의 FSD를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매 당시에 테슬라가 약속했던 FSD의 기능이 계속 지연됐던 거죠. 심지어 테슬라가 갑자기 안전 점수라는 걸 만들어서 평소 운전 습관을 점수로 매겨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한테만 이 FSD 베타 버전을 테스트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분께서 화가 난 거죠. 아니 나는 FSD에다가 돈을 다 냈는데 왜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서 사용을 제한하는 거야? 라면서 중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원래라면 차주가 테슬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테슬라는 자동차 구매 계약서에 문제가 생기면 법원 소송 대신 우리랑 중재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어둬서 법원 대신에 이 지정된 중재인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중재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변호사였잖아요. 그래서 이미 중재 경험이 많은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를 끝까지 끌고 갔죠. 결국 테슬라를 이겼습니다. 최종 판결을 보면요, 테슬라는 차주에게 FSD 구매 비용 $10,000 전액과 관련 세금까지 환불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중재 비용 $8,000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중재인은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개인이 테슬라를 상대로 FSD 기능의 불완전함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환불까지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100분께서 이렇게 뜻을 모아서 집단 소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 10월 2일이 2차 변론기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환불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지만요, 이 소비자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지금 한국의 법규나 데이터 안보 정책은 FSD의 완전한 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테슬라 코리아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공은 테슬라에게 넘어갔습니다. 중국에서처럼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한국 시장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년간 기다려온 소비자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고 FSD 옵션에 대한 합당한 환불이나 보상안을 제시할 것인지, 테슬라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기약 없는 약속만이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